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체적 동일시 의미의 소급작용. 오늘 그 환상의 그래프, 욕망의 그래프 설명이 이제 그 지제의 책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첫째 부분입니다. 의미를 고정시키는 누빔의 작용을 통해 어떤 이데올로기의 장을 총치화하는 작업은 아무런 잔여물도 남기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락강의 욕망의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다. 락강은 이 그래프를 4단계의 연속적인 형태로 제시했다. 우리는 논의를 마지막에 완성된 그래프에 한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4가지 형태들의 연속은 일직선상의 단계적인 완성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호 교호적인 작용을 한다 이거죠. 교호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 형태들을 소급적으로 변형시킴을 함축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상단 S 슬래시 A죠. 대문자. 예. 다시 말해서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예. 결여된 주체의 욕망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결여된 주체가 욕망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S, D 까지의 벡터. 이건 사실 이거는 슬래시죠. 이거는 결여된 주체가 이 충동을 지향하는 것. 이것까지의 벡터. 이 상단이 제시되어 있는 마지막에 완성된 그래프는 오직 그것을 이전 형태에 의해 그 아래 단계에서 표기된 캐보이라는 질문. 크게 나누어서 욕망의 그래프의 하단부에서 제시됐던 주체의 질문, 대타자에 대한 질문이죠. 그것이 캐보이예요. 이거 캐보이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때에만 이 상단 그래프의 이 기호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프의 상단 부분이 단지 주체가 상징적 동일시 너머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타자에게서 나온 질문의 내적 구조의 분절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필연적으로 이것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 상단 부분에서의 대타자는 결여된 대타자예요. A 슬래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단부에서의 대타자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결여된 대타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타자죠.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 결여되지 않은 타자에게서 나온 질문이라는 이것을 놓친다면, 이걸 놓친다면 필연적으로 이 기호의 의미를 갖다가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욕망의 기본 세포라 할 첫 번째 형태에서 시작해보자.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저 기표와 기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벡터. 이것은 그냥 이거는 무정형 덩어리로서의 벡터, 무정형 주체로서의 벡터죠. 이거로 표기된
상징계 이전에 어떤 신화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주체, 신화적인 주체. 신화적인 주체로서의 이 주체가 벡터 S, S' 이거는 이제 이 대타자 A의 기표 사슬이죠. 기표 연쇄. 이것에 의해 표시되는 기표 연쇄인 일련의 기표들을 누벼요. 쭉 누비게 되는 것이죠. 이 누빔의 산물은 슬래시 S예요. 분열되고 쪼개진 주체라는 수학수에 의해 표기되는 주체다. 이 최소한의 분절은 이미 개인이 주체로 호명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상징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빔점은 주체가 기표에 꿰매어지는 지점이다. 누빔점이라는 것은 무정형 덩어리의 신화적인 의도를 가진 주체가 상징계에서의 대타자의 기표에 꿰매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지점이에요. 엄마가 아이고 누구 하고 부를 때 그 호명되는 지점, 기표 연쇄를 주체화시키는 지점입니다. 엄마의 기표 연쇄, 엄마의 기표의 엄마의 기표의 이 A, B, C, D 하는 이 엄마의 기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주체화하는 지점이에요. 뭐를 통해? 누빔점을 통해. 누빔점을 통해서 주체화하는 거예요. 누빔지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주체화시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체화가 안 됐어요. 그냥 상징계에 진입했는데 이 누빔점을 만나면서 주인기표를 만나면서 거기서 소급적으로 모든 대타자가 자기에게 대해서 말한 모든 기표 연쇄가 주체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타자의 기표 연쇄가 주체화되는 지점. 이게 누빔점 지점이에요. 이 기본 그래프의 중요한 특징은 주체의 의도의 벡터가 기표 연쇄의 벡터를 후퇴하는 소급적인 방향으로 누빈다는 것인데 그 주체화되는 의미들은 소급적으로 창출되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주인기표의 누빔점을 통해서. 락강의 강조점은 정확히 이 의미 효과가 기표에 대해서 소급적이라는 데 있다. 주인기표. 주인기표가 이 대타자의 그 의미 연쇄 또는 기표 연쇄를 갖다가 주체화시키고 누비는 것이죠. 소급적으로 누비는 거예요. 의미 효과는 항상 거꾸로 사후에 창출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급적으로 의미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는 정확히 의도가 기표 연쇄를 관통하고 횡단하는 지점에서는 어떤 기표가 연쇄의 의미를 소급적으로 고정시키며 의미를 기표에 꿰매고 의미의 미끄러짐을 멈춘다. 기표 연쇄가 그 미끄러짐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누빔점에 의해서 기표 연쇄의 모든 의미들이 누벼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표가 연쇄의 의미를 소급적으로 고정시키게 돼요. 그리고 미끄러짐을 막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데올로기의 누빔의 예를 보자. 이데올로기 공간 속에서 자유, 국가, 정의, 평화 이런 기표들이 부유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의 연쇄 속에서 그것들의 공산주의적 의미를 소급적으로 결정해줄 어떤 주인기표가 등장했어요. 이게 공산주의라는 것이에요. 이게 공산주의라는 주인기표가 딱 등장했을 때 이 자유라는 의미가 부유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죠. 미끄러짐이 멈추는 것이에요. 소급적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서 즉 공산주의라는 주인기표가 등장하면서부터 소급적으로 이 자유라는 의미가 고정되게 되고 국가라는 의미가 고정되게 되고 정의라는 의미가 고정되고 평화라는 의미가 고정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주인기표 밑에서 이것들이 다 꿰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기표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이 자유, 국가, 정의, 평화 이 의미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인기표 하에 이렇게 꿰매지겠죠. 그럼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공산주의라는 주인기표 하에서와 전혀 다르겠죠. 이에 따라 부여하던 기표들은 특정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 안에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확실히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본적인 우리는 이미 이 기본적 수준에서 전이의 논리를 전이 현상에 고유한 환영을 산출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급적으로 부유하는 기표들을
누빔질에서 그것에 고유한 의미를 나름대로의 의미를 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전이의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이는 깊이의 흐름에 대해 기의가 뒤처지는 현상에 대해서 반대다. 깊이의 흐름에 대해서 기의가 소극적으로 창출되는 거, 그거에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의가 먼저라는 것이죠. 전이는 주인 깊이의 개입에 의해 소극적으로 고정되는 어떤 요소의 의미가 처음부터 내재적인 본질로 그 요소 안에 현존한다는 착각, 환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의 자유는 공산주의에서의 자유는 이 경제적인 질서에서 소급되는 거, 경제적인 질서에서 소외되는 거, 그런 거 없어. 경제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억압되고 소외되는 거,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경제 질서 속에서 자유를 얻게 돼. 이런 어떤 이 소급적으로 고정되는 어떤 요소의 의미가 내재적인 본질로 그 이데올로기 요소 안에 현존한다는 착각에서 전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역설은 물론 이 전이적인 환영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전이적인 환영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즉 그것이 누빔의 작용을 성공으로 이끄는 척도가 된다. 누빔은 오로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한에서만 성공을 거둔다. 그러니까 아까 이데올로기의 누빔에서는 그 누빔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않죠. 소급적으로 이러한 기표들에게 부유하는 기표들에게 나름대로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누빔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누빔이 부각되지 않아요. 왜? 이데올로기에 본질적으로 내재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환영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공산주의라는 어떤 누빔점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누빔점, 어떤 전체주의라는 누빔점, 이것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게 아닌 것이죠. 아까는 그게 크게 부각됐는데 이제 전이 속에서는 오히려 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 요소로서의 이 의미가 현존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착각 속에서 확 부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누빔질이 그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빔이 우선시돼서 소급적인 의미를 준 쪽으로 이렇게 누빔질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착각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고 그 전이 속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볼 때 그때 누빔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착각과 환영에 의한 전이 속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체적 동일시 의미의 소급작용, 그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의 기표에 동일시될 때, 그때가 바로 주인 기표가 등장하는 순간이거든요. 그 주인 기표가 바로 대타자의 모든 부유하는 기표들에게 의미를 소급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누빔점의 역할, 고정적 지시자의 역할이다. 주인 기표의 역할이다. 오늘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1차적 동일시, 욕망의 그래프에서의 1차적 동일시, 대타자의 부유하는 기표들을 통과하면서 신화적 의도의 벡터가 주인 기표를 만나서 소급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겠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